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아마 저를 자소서 피드백 세션에서 이미 영상으로 만나뵌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서류 통과하시고 면접 세션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크몽에 제 면접과 자기소개서 패키지를 올려놓은 김수환이라고 하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MBA의 20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 그 자기소개서의 표지 화면이었고, 저는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 두 군데 다 합격을 했는데 고려대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졸업이고 이제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패키지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고 또 저도 또 재미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조금 커졌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서류 통과가 다 되어서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일 거고, 서류 세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가 드려야 하는 메시지랑 좀 코칭 같은 것들은 전체 세션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긴밀한 피드백이 필요한 분들은 또 다른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OT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고 휴대전화는 제 얼굴을 찍고 있고, 제가 책에 적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시연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뭐 면접 장소라든지 카메라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제가 지금 화면 녹화하고 있는 게 제 PDF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의 내용을 쭉 훑으면서 제가 책에 썼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렸을 때 좀 더 와닿는 것들에 대한 내용과 좀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쫙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카메라 세팅이랑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대부분 줌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제가 그냥 간단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잠깐 찍어보면 지금 이렇게 노트북 통상 미팅 진행하실 때 노트북 이렇게 각도로 놓고 책상에서 미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약간은 위에서 내렸다보는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각도에서 이제 렌즈를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렌즈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모니터랑 저의 거리는 팔을 쫙 뻗었을 때 안 닿는 거리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렌즈를 보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제 화면에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이 진행될 때는 이 화면에 나오는 면접자의 얼굴을 보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면접자의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면접자의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제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될 텐데,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 그 지금 눈의 각도하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눈의 각도, 눈의 시선, 요거의 차이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놔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눈의 각도가 한 40도 정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랩탑 자체를 그 책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노트북을 높은 데 놔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 정도의, 지금 방금은 이제 제가 각 휴지를 끼웠는데 각 휴지를 끼우면 높이가 이 정도로 올라가고 한 10도 정도, 10도에서 20도 정도 아래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낮추면 컴퓨터를 높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낮춰가지고 시선의 높이를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잠깐 켰던 건데, 제가 그 책에 썼던 부분인데 보통 면접관들은 이렇게 회의실에 한데 모여 있거나 자기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자기 노트북이 아니라 회의실에 있는 큰 모니터를 보는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네. 어, 이게 이제 그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의 한 60인치 정도 되는 컴퓨터인데, 눈동자를 돌리는 것도 너무 조금만 돌려도 이렇게 잘 보이고요. 고개를 살짝씩만 돌려도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렌즈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렌즈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만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생각이 안 나거나 좀 당황하는 경우에는 표정이 너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저희가 핸드폰 화면으로만 영상을 보고 그랬었는데 면접장에 있는 TV 화면은 정말 이렇게 거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아니면 말을 좀 당황해서 더듬는다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약간 컨닝 페이퍼 붙여놓고 그거 카피하려고 글자를 이렇게 읽으면 글을 읽어버리면 이게 눈동자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지금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접관의 화면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눈을 굴린다거나 아니면 컨닝 페이퍼를 좀 너무 디테일하게 준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회의실 모니터에 연결을 했다가 녹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다시 할 건데 우선 제목이고 제 인사 말씀은 일단 다 그냥 패스를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것들은 제가 다 시연을 했었고 자, 이게 서류는 저랑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고칠 시간이 있었는데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정말 당연히 연습이 중요하죠. 이 세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니면 보시기 전에라도 혼자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 보고 렌즈를 보고 이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카메라 렌즈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비 원우분들께서는 이런 그 렌즈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실제 각도에 맞게 놓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면접관이랑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카메라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도 별로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손을 쫙 뻗었을 때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화면에 제가 제스처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도 좋고 해서 너무 이렇게 렌즈로 들어가듯이 말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작게 들리게 되면은 내가 크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커의 소리를 최대한 키워놓고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을 직접 마주하고 있으면 내 열정이나 목소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언어적인 것들로 커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묻는 말 예상 안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논리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더듬더듬 거리지 않고 아까 당황했을 때 눈동자에 돌아가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줌으로 통상 하게 되는데 줌에서도 제가 뭐 뒤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지 말고 카메라 렌즈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이고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이 렌즈의 눈높이랑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좀 내려다보는 각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활용해 가지고 눈높이를 일자로 맞추는 거, 눈높이를 이렇게 일자로 맞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세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줌 미팅은 많이 요새 회사 미팅 다 줌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마음은 좀 편하게 먹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렌즈를 똑바로 쳐다봐라 라는 거.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상황인 거예요. 회의실에서 이렇게 커다란 화면을 놓고 보면은 눈동자 돌아가는 게 다 보인다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좀 빨리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오프라인 때는 뭐 밖에서 이렇게 분위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입을 좀 푼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긴장을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돌려보시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켜자마자 이렇게 바로 떠드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면접이 시작돼가지고 화면에 처음 보는 면접관들이 나타났을 때는 당황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면접 시작하기 전에 좀 카메라를 켜고 한 10분 정도 워밍업을 자기 1분 속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50cm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손 뻗는 거리 정도인 거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실 테지만 지금 저는 지금 오후가 되어서 약간 수염이 다시 자랐는데 면도랑 눈썹 정리도 되게 중요해요.
눈썹을 미장원 가셔가지고 머리 어차피 면접 준비용으로 머리 자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하시면서 눈썹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피부 톤은 기본적으로는 좀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카메라 세팅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줌으로 한다고 하면은 줌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 비디오가 당연히 켜져 있을 거고요.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비디오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 배경 선택 이런 거 말고 비디오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어, 원래 비율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주변이 잘려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HD로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꽉 차게 나오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 팔에 있는 팔과 손의 제스처가 함께 포함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미러링을 안 켜놓으면 얼굴이 제 반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요거를 이야기를 한 건데 저조도 환경에 맞게 수정해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도 괜찮긴 하지만 수동으로 가가지고 약간 원래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원래보다 조금은 더 밝게 이렇게 너무 하얗게 말고 조금 밝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고 여기에 참가자 이름 항상 표시 부분 있잖아요. 요거 이제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보통 요새는 그 자녀분들 있는 경우에 자녀분들이 아빠 줌으로 들어가거나 엄마 줌으로 들어가서 애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도 사전에 미리 수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디오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비디오 설정에서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볼륨 자동 조정도 체크하시고 이게 되게 좋은데 배경 소음 억제에서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요거를 면접 보실 때는 한 미디엄 정도로 맞춰 놓는 게 주변 소리들을 다 지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면접에서 당장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체크 안 하셔도 되고 비디오의 밝기하고 이 HD 부분 그리고 이름 꼭 본인의 이름으로 고쳐 놓으시고 오디오에서는 이 볼륨 자동 조절하고 이 배경 소음 억제해서 미디엄으로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줌 세팅 부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피부톤 부분은 카메라 세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면접을 집에서 보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느냐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주변이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괜찮아야 되고 주변에 소음이 안 나야 돼요. 아까 마이크에서 뭐 주변 잡음 제거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해도 옆에서 계속 뭐 다른 소리가 나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사무실에서 되게 깔끔한 공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집에서 하면 여러 가지 통제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 커닝 페이퍼는 뭐 준비하면 좋기는 한데 마음의 위안이 좀 되긴 되죠. 근데 눈동자가 움직이는 이거는 좀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포스트잇 하나 정도 붙여놓는다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지만 하지만 글을 붙여놓고 특히나 영어 지문, 영어 답변 같은 거 붙여놓고 글자로 읽어버리면 그건 잘못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라.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가지고 눈을 굴리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그다음에 입 주변을 움직여 주시는데 이것도 바람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훨씬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자기소개서 준비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면접관들을 생각해 보면 면접관들은 자기가 봐야 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시작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다음 사람을 한 1, 2분 정도로 훅 훑어보고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자소서를 읽어보라고 하고 1분 딱 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내용 중에 특정 부분이 그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게 면접관의 기억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읽어보고 코멘트를 달라고 하세요. 어떤 게 기억이 나는지. 그러면 그 부분들이 아마 질문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스크립트를 한번 써보신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제가 밑에 예상 면접 질문 한 20개를 적어놓고 또 그 질문들의 해석을 또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뽑아가지고 아무거나 좀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답변이 논리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때 녹화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핸드폰에 녹음을 켜놓고 나중에 들어보면은 이게 말을 할 때
이런 비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있잖아요. 저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말할 때는 저도 지금 방금 이게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말할 때는 안 들리는데 들을 때는 또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거가 그 녹화해서 계속 돌려봐라는 건데 이거는 렌즈에 익숙해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렌즈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화면에 있는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면접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이렇게 직접 전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다른 사람이 앞에 있고 내가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온라인 면접이기 때문에 카메라 보고 계속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본 자체를 새로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만 가지고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 20문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답변을 다시면 돼요. 이 답변도 너무 길 필요가 없고 어차피 길게 써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문제 하나당 한 서너 줄 정도의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벗어나면은 면접관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면접을 준비하기 직전에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에 후루룩 훑어본 게 그 내용인데 지원자는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헷갈리죠?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거짓말인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만 하시라고. 그리고 답변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이야기의 핵심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기억한 단어들을 가지고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면접 환경 세팅은 일단 주변이 깔끔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제 배경에 뭐 없잖아요. 이게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만 해도 주변에 뭐 책꽂이 있고 막 애들 옷 입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지원자의 이 뒤에 있는 이 배경 있잖아요. 이게 모니터로 봐도 이렇게 큰데 아까 회의실에 있는 그 큰 화면으로 보면은 뒤에 책제 뭐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이 일단 좀 지저분하네. 그리고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책, 저 책 내가 읽었던 책인데 이런 면접관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경은 무조건 깨끗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으로 가시라는 거고 간혹 가다가 뭐 집에 사는 경우는 뭐 그렇다 손 치는데 스터디 카페 이런데 저기 토즈죠. 토즈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옆방의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변 소음 제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도 사람 말소리는 다 안 걸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말소리만 선명하도록 소음 제거를 하는 건데 소음 제거를 하는데 거기 사람이 떠들고 있으면은 깨끗하게 안 나가요. 그래서 카페는 절대 가지 마시고 공간대여 하는 곳이라고 하면 소음이 잘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집에 사는 경우에는 주변 배경 정리 잘 하시고 사무실에 나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주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집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편안한 상황이 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에서 나오는 자기의 안 좋은 습관들 뭐 이렇게 만지는 거라든지 계속 이렇게 만진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떤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옷 같은 거를 위만 나오니까 위만 이렇게 자켓 입고 셔츠 입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사람 마음가짐이라는 게 완전 중무장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정장, 셔츠, 넥타이, 바지, 여성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치마 다 그냥 풀세트로 하시는 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는데 좋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요새는 온라인 면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토즈 가도 정숙하라라는 안내가 있긴 한데 면접을 진행 중이면 옆방에서 계속 면접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방 잘못 걸리면 잘못되니까 이런 것들 확실히 주의를 하시고 또 뒤 배경이 문인 경우에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어른어른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 가시라는 말씀이었고요. 조명은 뭐 어떤 조명이 좋은 조명인지 다 아실 테니까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화면에 잘 나오도록 하시고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화면이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고개가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면 옆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대가 눌려가지고 이게 목에 피로가 엄청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똑바로 들고 모니터를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목소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듣는 사람도 좋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편한 이런 각도를 찾으시는 게 좋고 모니터를 올리셔야 돼요. 모니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의 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팔 뻗었을 때의 정도의 거리면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 다 보이죠? 이런 것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하시고, 카메라가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팔 거리 정도를 유지를 하시라. 저는 지금 이렇게 허리 똑바로 세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특히 상대방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래서 볼륨이 작은 상태인데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 하면, 그걸 잘 들으려고 혹은 내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요. 그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거북목되는 경우인데, 그냥 화면을 높이고 소리를 키우세요. 목을 숙이고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막혀서 나기 때문에 서로서로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뭐 토즈라든지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경우에는 사전 답사를 하시고 모니터 높이 이런 거 맞추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어폰을 껴도 될까요? 이거는 여기 써놓은 내용이면 다 이해하시겠죠. 유선 이어폰은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면 머리카락에 쓸린다거나 이렇게 닿아가지고 셔츠나 이런 데 닿아가지고 소리가 안 좋게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면접관들은 소리를 키워놓고 듣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부딪히면 엄청 소리가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통 꽂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저희 학교에서 발표할 때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리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결 끊어져 버리면 이거 또 골치 아파지니까 그런 무리수는 위험 감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면접 기출 20문제인데, 이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넣었던 내용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다 이것들은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영어 질문인데, 저는 고대랑 연대 두 군데를 면접을 봤었고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질문이 있는데도 영어 질문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엄청 열심히 재밌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질 정도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영어 질문하는 걸 깜빡했다라고 하고, 영어 잘 하시죠?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 질문은 고대에서 한 번만 받았었는데, 그때도 지금부터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그냥 평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뭐 지원 동기였던지 아니면 하는 일이었는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영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안 나오고, 우리가 미리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준비를 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팝하고나 구글 돌려가지고 그냥 그거 정도만 살짝 암기하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에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면접 전체가 영어로 되는 게 아니라 면접의 특정 부분만 영어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스크립트를 짧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면접관들도 그 세션 시작하기 전에 한 1, 2분 정도 지원서를 훑어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질문 1번은 그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기가 질문을 받고 싶은 걸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제가 그거를 판을 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 중에 이런 지원 동기가 정말 면접관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위주로 이야기를 자기소개를 하시면 되고, 나는 내 커리어 패스 중에 스페셜티를 MBA를 통해서 올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나의 커리어, 그리고 강화하고 싶은 그런 전문성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커리어, 지원 동기, 여태까지 했던 일, 내가 일을 잘한다. 그래서 난 MBA를 하면은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 다른 부분들은 다 대화를 하는 식으로 풀어가면 되는데, 이 1분 자기소개는 어지간하면 외우시는 게 좋아요. 딱 프레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딱딱딱 박아놔야 되기 때문에, 잘 짜여진 스크립트를 통째로 외우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 외우는 거는 핸드폰 보면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1분 자기소개만 잘해도 이 안에서 모든 질문이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수님들이 어지간한 회사 이름들은 다 알고 어떤 업무인지도 어지간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도 물어본다고 하면은 뭐 회사를 잘 몰라서도 있지만 본인이 하는 그 일의 의미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가치가 이런 건데 이거를 제가 마케팅을 판촉을 정말 잘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저는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이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치료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한테 주는 의미들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 회사와 일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니까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갈등 경험이랑 극복 경험인데 이거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심사관들이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거는 갈등 경험이 아니라 이걸 극복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내가 힘들었고 팀장이 이상했고 회사에서 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다. 뭐 팀원들을 독려했고 팀장을 설득을 했고 뭐 거래처를 어떻게 뚫었고 그 안에서 나의 가치, 뭐 사람을 설득을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지, 이런 그 나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비중은 한 3대 7, 문제 상황을 한 3, 내용을 극복 과정, 그리고 나의 밸류를 한 7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특히나 이런 갈등 경험 같은 것들은 이 싸움이잖아요. 싸움, 갈등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잘 가요. 제가 연세대 면접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리더십이랑 팔로우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팀플을 하게 되면 한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하고 너댓 명이 모이면 그 중에 다들 회사 경력 한 10년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라는 컨셉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경우에는 나랑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약간 좀 뚱하게 팀플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근데 꼭 팀장이라고 리더십, 팀원이라고 팔로우십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이었지만 리더십을 주도적으로 발휘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팀장이었지만 팀원들을 잘 키웠다, 잘 키워냈다. 그래서 내 팀원들 중에 누구누구가 팀장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괜찮은 스토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MBA 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바빠요. 진짜 바빠요. 그래서 이러면 너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겠니? 인데 특히나 여기 질문에서는 요새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건 뭐냐면 이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였고 학교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은 예전보다 더 바빠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뭐 회사나 가정에서 나의 이런 공부를 서포트한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평상시에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잘 밸런스 있게 잘해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쁜 사람이 더 바빠지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지원자의 각오를 이런 사례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봤다. 그래서 어, 일과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MBA는 어쨌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원자가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끝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받고 저는 회사에서 더 커나갈 인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업무를 처리한다거나 뭐 재택근무, 유연근무 같은 회사에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하는 걸 양해받았다, 나는 공부할 여건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젊은 분들, 좀 젊으신 분들이 MBA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실무 더 하고 오세요가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각오냐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트렌드가 점점 젊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하시되 왜 3, 4년 뒤가 아니라 지금 지원해야 되는지 내가 3, 4년 뒤에 뭐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단기 커리어 골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그 학업 환경이랑 근무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양해를 해준다 아니면 집에서 양해를 해준다라는 자기의 현재 상황을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의지를 되게 보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됐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무조건 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잘 현명하게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든지 현실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랑 향후 커리어 이런 것들이 제일 교수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왜 지원했냐? 왜 고려대냐? 왜 연세대학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소개서에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왜 MBA를 지원했는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 내용들을 다 읽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길게 가요. 그래서 그 지원 동기를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겠어.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MBA가 필요해.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사업을 하겠다. 나는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겠다. 이런 선명한 커리어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과목, 그거에 관련된 선생님, 교수님들이 이 학교에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굳이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아니라고 해도 뭐 각자 지원 동기를 잘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변은 자기소개서에 바탕을 두어야 돼요. 자기소개서에는 나는 스타트업 할 거야 라고 썼는데 이 면접 과정에서 저는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질문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회사의 다른 원우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영감을 주고받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당신이 학교와 다른 원우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내가 이런 다른 사람이랑 다른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수업 시간에 혹은 다른 케이스 스터디 할 때, 팀플 할 때 많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스타트업을 할 건데 아니면 벤처를 할 건데 그때의 그 원우들, 많은 원우들하고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시너지 이렇게 뭔가 하지 말고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들 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 썼던 이야기랑 유튜브 하고 있는 이야기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인데 학교도 결국에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제품이 되는데 이 제품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이랑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셔가지고 내가 고대 MBA 출신으로서 내가 연대 MBA 출신으로서 학교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또 막 너무 현실성 없이 막 회장이 되겠습니다. 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학교 출신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기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과정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업계가 이러하고 이 업계에서 이런 커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MBA를 하게 되면은 이 업계에서 내가 목표로 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인물이 되면 학교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재학 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의 학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중장기 목표 이런 거 말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뭐 코딩 프로그램도 있고 뭐 예술, 인문학 특강 같은 것들도 있고 수많은 동아리들, 뭐 직무 관련된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떻게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 학교 브로셔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동아리 어떤 모임이 있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아리들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에 공모전 나가가지고 세 번, 네 번 정도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의 열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삶에서 힘들었던 상황이나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성취를 했는가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갈등 상황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힘들었던 거를 너는 어떻게 극복했니? 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길래 그걸 극복할 수 있었니? 아니면 극복한 다음에 너는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되었니? 예전보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내가 어떻게 강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뭐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눈물 나게 너무 이렇게 과장하시면 안 좋습니다. 담백하게, 면접이고 이건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랑 좀 비슷한데, 뭐 좀 이거를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특히나 일구학번들이 많이 받았대요. 뭐 회사 이야기도 좋지만 집에서 내가 어떤 서포트를 받기로 했다, 뭐 2년 동안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라든지 좀 약간 가벼운 웃음 포인트로 풀어줘도 될 것 같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집에서 배우자가 좀 상당 부분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더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술 먹고 안 들어오면 전화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MBA를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배우자분과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답을 하시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MBA를 하기로 한 동기는 지원 동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왜 우리 MBA를 선택하기로 했냐인데, 이거는 이제 학교 브로셔를 좀 보셔야 돼요. 학교 브로셔 보시면 학교에서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평가에서 1등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동문이 정말 많다라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는 정말 특별한 수업이 있다라든지, 이 학교에는 어떤 교수님이 너무 좋다라든지. 그래서 그 학교의 강점을 꼽아가지고 나의 니즈랑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학교에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경영학 중에서 뭐 물류 쪽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리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이 학교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브로셔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브로셔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를 지원했지 라는 그 특정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미리 찾아 놓으시는 걸. 그리고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학교의 강점하고 저 학교의 강점이 같질 않아요. 근데 모든 지원 동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가점을 못 받겠죠. 저 사람은 어디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특화된 답변을 하시는 걸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거를 회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수업이나 교수님이 학교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브로셔 뒤쪽에 보면은 과목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제목을 보면은 어떤 과목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 찾아가지고 이 과목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수의학과를 나와서 수의사인데,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영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수업을 듣고 싶다, 이게 지원 MBA 진학 동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건 업무적으로 활용할 거냐도 될 수도 있지만, 교수님들하고의 네트워킹, 그리고 학교 원우들 간의 네트워킹까지도 확장해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라고 제가 모아놓고 구분을 해서 20개가 되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을 질문에 맞게 잘 각색해가지고 짧고 임팩트 있게 대답하는 게 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당연히 나의 커리어 골을 달성하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나의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고요. 다른 데도 지원했나요? 이것도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걸 의외로 좀 곤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로업 질문이 이거예요. 네, 여기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꼭 MBA를 가야 된다고 해놓고 왜 여기만 지원했냐? 여기서 꼭 뽑아준다는 보장이 있냐? 라고 팔로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고대를 지원한 경우에 연세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합격하면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한 마음을 답변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연세대랑 가까웠는데, 지도에서 찍어보면 연세대 가는 시간이랑 고려대까지 가는 시간이랑 똑같이 걸렸어요. 희한하게. 거리는 엄청 먼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려대학교는 고대를 가겠다, 연세대학교는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가겠다라고 답변을 각각 다르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되고, 아까 한 군데만 지원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팔로우 퀘스천에 대해 가지고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꼭 MBA를 가야 됩니다. 이번에 꼭 제가 진학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 지원했다. 그러면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백업 플랜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당연히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고대를 지원하고 연대를 지원했는데 고대 떨어지면 이번에 저는 정말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대를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한 군데만 지원했는데 여기에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정말 올해 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후기 대학원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지원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단답식으로 떨어지면 다른 데 지원할 건데요. 이렇게 당연히 답변 안 하겠지만 약간의 부연 설명,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금 이 시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학교를 가면 좋겠지만 못 간다면은 다른 얼터너티브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말 가고 싶다. 꼭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나요?에서 제가 여기 썼지만 예,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꼭 생각하셔야 돼요. 물어보지 않았지만 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 하셔도 되고 내가 얼마나 절실한가 꼭 진학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한다거나 회사에서 나는 정말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꼭 진학을 한 다음에 나의 모멘텀을 살려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임원이 되어보겠다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큰 뜻 이런 것들 그 열정을 담아서 진정 있게 꼭 뽑아달라고 저 진짜 뽑아주세요 정말 뽑아주세요 여태까지 이야기를 정말 잘 면접 때 풀어놨다고 하면은 그렇게 강조하셔도 돼요. 반드시 진학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서류 경쟁률은 뭐 10대 1인지 20대 1인지 잘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만큼 MBA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서류 전형을 거치면서 이 10대 1, 20대 1이 2대 1, 3대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떨어져야. 근데 저 사람은 마지막에 저 꼭 가야 돼요. 저 반드시 뽑아주세요. 저 이번에 진학 안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내 인생이 한 5년, 10년 밀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건 안 좋죠. 나 괜찮아요. 괜찮아. 떨어뜨려도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 사람, 나 말고 두 명, 나 말고 다른 한 명, 이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진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마지막 질문은 꼭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1분 자기소개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다 팁으로 뭐 포스트잇을 적어서 화면 여기저기에 붙여놓는 게 방법입니다 라고 썼었는데 이거를 진짜 여기저기에 막 그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붙여놓으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제 눈동자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카메라 렌즈 바로 아래에 내가 꼭 이거는 강조해야겠어 하는 정도의 키워드 하나 정도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어 스크립트를 붙여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해하실까봐 여기저기에 많이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저기 많이 붙여놓으시면 안 되고 키워드 정도 하나를 포스트잇으로 카메라 바로 근처에 붙여놓으시면은 눈동자가 크게 안 움직이고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본을 읽으면 안 됩니다. 티가 바로 납니다. 60인치 모니터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면접은 비즈니스 미팅이고 여러분들이 회의에서 뭐 회사 회의에서 팀원들하고 캐주얼하게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사장, 회장님들하고 미팅하는 그런 미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격식 있는 답변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굳으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캐주얼하게 부담 없이 임하시는 건 좋지 않고 약간 긴장을 하시되 공손하게 프로답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졸업을 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비즈니스적으로 회사의 프로덕트 말고 내가 뭔가 팔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이 자기소개서 상품으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뵙고 제 책으로도 뵙고 또 1대1 컨설팅으로도 뵙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이게 꼭 그 학교 사람하고만 네트워킹 하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킹도 되고 시간이 맞으면 뭐 신촌이나 뭐 고대나 뭐 어디가 됐든 뵙고 뭐 술 한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연을 정말 저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지금 내가 만약에 안 찍었으면 이 같은 이야기를 매번 면접 콜 때마다 계속 했었어야 됐고 제가 서류 때 많이 그것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만들었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책을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카톡도 좋고 뭐 크몽톡도 좋고 댓글도 좋고 어디든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여를 하고 싶고 지원자들께서 원우가 되시기를 정말 바래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한테도 많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을 길게 안 하고 우선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 20개의 답변을 한번 다 달아보세요. 다 달아보시고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계속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즈를 보고 말씀하시고요. 고개를 들고 말씀을 하시고요. 팔 길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무선 유선 이어폰 없이 그냥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장소는 사무실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하시게 되면 배경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주변을 통제하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뭐 토즈라든지 외부에 사시는 경우에는 사전 답사 가셔가지고 어떤 환경인지도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면접 시간에 딱 바로 접속하지 마시고 약간 여유 있게 접속하셔가지고 떤 환경인지 인터넷 접속은 괜찮은지 조명은 괜찮은지 화면에 내 얼굴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꼭 해보시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준비 철저히 하시고 되고 싶은 대로 되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